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2월 2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그야말로 유종임이라는 말이 딱 실감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저께 부산경마는 비교적 평이한 흐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서울경마, 특히 토요경마와 일요경마는 상당히 어려워요. 출주수도 상당히 많고 또 이 편성 자체도 굉장히 중급 이상의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상당히 혼전 구도로 중배당이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마 주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렵게 짜여진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마 주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 마지막 유종의미를 대승으로 이끌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갈 길이 멉니다. 편성도 어렵고 또 공부할 것도 많고 또 드릴 말씀도 많기 때문에, 자, 개소리 잡소리 강고 모두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건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신마들의 전력도 괜찮아요. 5번 은산덕회가 주파 기록은 굉장히 빠릅니다만 실전에서 거의 실전과 더불어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고 때리고 또 내치고를 기대는 말을 잡아 빼고, 자, 이렇게 경주에 임했기 때문에 5번 은상덕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의외로 9번 골드갤러퍼라는 마필이 주파기록, 주행검사시 주파기록은 다소 별 볼 일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요. 12번 레이템퍼도 양호한 모습으로 주행검사를 마쳤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의 신마들의 전력도 괜찮은 모습인데,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성장마 중에서 2번 포에버 리더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은 철저하게 탐색 일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지난번 이전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아무래도 데뷔전과 이전째의 전력차가 조금 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남해대항을 멋지게 입상을 시켰던 48조예요. 자, 그래서 마방의 기세도 상당히 높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포에버 리더의 상태도 좋은 만큼, 자, 일단 1경주에서는 2번만을 주시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중에서 이 6번 캠퍼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주의 깊게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처음에 데뷔전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전 이전째를 맞이해서는 거의 늦발을 보입니다. 늦발을 보이더니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또 직전과 거의 동격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요 마필은 디디미의 자마예요. 디디미의 자마인데 종반 탄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종반 탄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초반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6번 캠퍼스의 종반 추임력으로 봤을 때는 초반 선행력만 이끌어내준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번 캠퍼스는 이 편성에서 꼭 주의 깊게 관찰을 요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괜찮으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0번 고려사랑이란 마필. 자, 이 마필도 이 주행검사도 괜찮게 받았고, 지난번 데뷔전 시에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가능성이라는 것을 타진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0번 고려사랑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나름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11번 농번 선택도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끈끈한 능력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시에도 전개상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1200에 대한 지구력이 워낙에 부족한 마필이라서 직접전 선행을 가서도 상당히 부족한 종반 지구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믿음감이 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2번 포에버 리더, 자 6번 캠퍼스, 10번 고려사랑인데, 이 중에서는 10번 고려사랑의 가능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에 의해서 완성도가 떨어진 신마들과 성장마 간의 일전이라 어느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마들의 전력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나마도 현금 마필들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오피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 자체는 아주 별볼일 없게 받았던 마필인데, 의외로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걸음이 괜찮아요. 초반에 선행력도 무난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12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이 단점으로 부각되기보다는 장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7번 오피세미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7번 오피세미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착입니다. 7번 오피세미가 나름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지난번 경주 때 경주가 취소되었던 마필인데 10번 투어마이더스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마필은 괜찮아 보여요. 데뷔전 때는 늦발 악벽으로 인해서 종반 추임력만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대들이 강해서 중위권에 머물렀던 마필인데, 10번 투어마이더스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0번 투어마이더스는 강력한 단통이라기보다는 배팅권에 그래도 3복승권 전력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1번 K파크라든지 5번 더퀸실버 이런 마필들이 단일 배당판에서는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지에선 7번 오피세미와 10번 투어마이더스 정도만 읽어주고, 나머지 5번 더퀸실버나 1번 K파크는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배팅권에 난처를 시킬지 여부를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계속적으로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입니다.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성장마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력차는 굉장히 미세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입상마의 우열은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지난번 경주시 멋지게 오발탄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면서 자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매번 누차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도 이런 마필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 대세직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1200에 출전을 시키면서
선행력은 양호했지만 종반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길용우 이 탤런트죠. 이 36조의 마필을 갖고 있었는데 임봉춘 마방에도 마필을 위탁을 한두를 했네요. 자, 어쨌든 요 8번 대세지존이라는 마필은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8번 대세지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 11번 잠룡이란 마필인데 요 잠룡이란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자, 이 잠룡이란 마필은 데뷔전 때 순발력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종반에 가서 다소나마 미흡한 걸음을 보여주다가 결승선에 임박해서는 걸음이 남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레이스 자체가 경주 운영 자체의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 몰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11번 잠룡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선 굉장히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의외로 걸음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저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11번 잠룡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거의 대가리급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11번 잠룡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요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은근히 인기권 전력들 8번 대세지존이라든지 또 여기에 6번 완전 무결이란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근간에 꾸준한 전력 신장세를 보여줬으니까 이런 마필들이 과연 이번 경시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가리로 놓고 때릴 만한 11번 잠룡을 한번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잠재력이란 것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11번 잠룡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6번 완전 무결이라든지 8번 대세지존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또 4번 더 하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3경주에서 12번 잠룡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때려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오늘 강타엔 제주경마 첫 번째 오전장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UCC 준베이 승부처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제주경마 중에선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오전장에 붙어보겠고, 다음 이제 4경주가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자, 오전장에서는 제주교차 1경주와 토요제 4경주에서 완벽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9번 항룡신화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대요.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능력을 보여주고도 워낙에 약한 편성을 만나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실질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0m에 대한 적응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하지만 900m에서 고객사랑 경주, 한라영산, 선덕여왕 이런 마필들에게 일격을 나가면서 지기는 했어도 당시에 보여줬던 900m에서의 능력은 거의 뭐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9번 항룡신화는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문제는 여기서 후착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를 물맥인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요번엔 등짝이 바뀌어서 나왔네요. 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단방 내지는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이고, 인기만 한두를 자르고 갑니다. 인기만 한두를 자르고 가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1경주 UCC 중배인 승부처에서는 중배당 단통으로 자, 한번 제대로 때려보고 싶은데 그 중심에는 9번
항용신화를 놓고 때린다. 요건 대가리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줬던 보병권 전력을 다시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는 강타의 갈리마를 때리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기에서는 1번 천왕이라는 마필과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골드 홀릭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인데 과연 이들 마필들이 이번 편성에서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또 여기에 12번 스마트 에어라는 마필도 약간의 공백 기능 갖고 있지만 요 마필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안쪽 게이트에 4번 이 아큘러스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취소가 되었지만 이 마필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얘도 절대로 뒤지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성장 방안의 일전이지만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강하게 볼 것이고 누구를 또 배팅권에서 제외를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꾸준한 전력 신장을 보인다면 1번과 10번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번 경시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약간은 좀 배당권 전력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 11번 스마트 에어라는 마필인데 훈련을 왜 이렇게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훈련만 많이 하면은 무조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좀 훈련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는 소년표 마방의 문제점은 뭐냐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이제 신마승부를 했을 때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갖고 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좀 훈련량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걸음이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또 성장을 하다가 좀 멈추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11번 스마트 에어라는 마필 요 마필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도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번 아큘러스라든지 10번 골드홀릭이라든지 1번 천왕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다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요 중에서는 저는 11번 스마트 에어에 대한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한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노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장엔 제주교차 1경주 준매인 제주 오전장 최대 준매인 승부처에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다음 토요제 4경주에서도 또 한번 중배당으로 때리면서 자 여기서 한번 상승세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8번 데스밸리라든지 6번 마니아라든지 2번 댄싱킹 이런 마필들이 이제 모두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요들 마필들이 끝까지 버팅길 수 있느냐 아니면 중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번 경주에 임하고 있는 1번 달리 군단의 막판 추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 달리 군단은 이 편성에서도 가전은 가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냐 1400에 대한 첫 도전이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긴 한데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또 부중도 57kg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조건 자체는 상당히 안 좋지만 선두권의 마필들이 다소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 속에서 일본 달리 군단의 중반 뚝심이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달리 군단은 이 편성에선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1번 달리 군단은 이 편성에서 온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댕신키는 전형적인 기본과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요. 2번 황금산도 1400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4번 금사냐가 능력이 안되고 5번 탐라열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뚝심은 있는 마필이죠. 뚝심은 있는 마필인데 초반제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지금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상승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6번 마니아입니다. 요 마필은 보고 싶네요. 6번 마니아. 사실 선행을 안 가면은 짧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행보다는 선입이 더 맞는 마필 같아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선행과 선입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출전마 중에서 가장 그래도 최고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마니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가져갑니다. 자, 다음은 8번 데스밸리입니다. 지난번에 건육기수의 말머리를 보고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18승밖에 19승 올해 19승을 내고 200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기수거든요. 아니 왜 남을 봐주고 남의 입장을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소문이 참 그러니까 이렇게 마방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8번 데스밸리는 최선의 경주력만 보여준다면 이 편성에서 지난번에 아쉬웠던 3착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입이 아닌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니까 선행을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선행 갈 수 있으니까 8번 데스밸리를 끌고 나와서 한번 선행을 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3번 데스밸리까지는 읽어주고 싶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약하게 보고 싶습니다. 용천수도 그렇고 추억여행도 그렇고 안된다고 보고 싶고 1번, 6번, 8번 이상 3두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 조용한 승부처 우리 가족끼리만 깔끔하게 먹어볼 수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정계상 선행은 3번 비오바람이 나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뭐 11번 에버빅터라든지 요게 또 4번 큐네이 같은 마필들이 붙을 수 있는 편성인데 3번 비오바람에 대한 믿음이 지난번에 좀 떨어졌죠.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가서 턱없는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야, 이 말을 어떻게 대가리 놓고 때려? 야, 이제는 안 되겠는데? 자, 요게, 송재철 기수가 인기마로 팔리면서 부담을 갖고 못 온 것이냐? 아니면 마필 자체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못 온 것이냐? 요 부분이 이제 강가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렵죠? 자, 그래서 3번 비오바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아무래도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는 윗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전 연시에 허무맹랑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정래미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노리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한 손질이 그렇게 쌈박하게 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한 믿음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고 싶고 오히려 8번 딕시오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송재철이라는 기수가 문제예요. 말은 잘 타. 제가 보기에는 말은 잘 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담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의 기승을 했을 때와 비인기마의 기승을 했을 때 이 승률이 인기마보다 비인기마가 많은 기수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이 담이 작기 때문에 인기방을 타면 자기가 절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멘탈에서 지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딕시우더를 기승했을 때는 나는 인기마가 아니다. 그리고 평소에 타는 대로 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타면은 말도 상당히 유연하게 몰아주고 비인기마에 기승했을 때 말머리는 아주 탁월하다고 보는데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 말머리가 조금 뒤진 송재철 교수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몰아준다면 8번 딕시우더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죠.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 제주 일맘의 대상경주에 출전을 했던 마필들이 그대로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먼저 1번 진치입니다. 61kg의 과부중을 달고 있지만 제주 일마부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에선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필을 갖고 장난만 하지 않으면 또 장난을 하면은 이런 300담화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앞으로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마필을 정상적으로만 몰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이 대책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라, 자, 1번 진치에 대해서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하지만 외곽 게이트의 10번 견인불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회의적입니다. 어찌됐든 지난번에 갔던 안 갔던 고이던 아니던 간에 발주 고착기를 보이면서 늑발성 악벽으로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자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늑발하고 이제 선행을 갔잖아. 그러니까 무리를 했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무너졌는데, 이번 편성에서도 어차피 뭐 3번 명마탄생이라든지 8번 추정불어라든지 9번 입성과 같은 마필들에게 강한 압박을 받는다면 10번 견인불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오히려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3번 명마탄생이라든지 4번 빛의 속도라든지 8번 추정불어와 같은 마필들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전 그래서 10번 견인불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1번 진치를 넣고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들 위주로 3번 명마탄생이나 4번 빛의 속도, 8번 추정불어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이즈 6경주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편성인데 11번 위드윈드입니다. 지난번에 아쉽게 3차를 차지했지만 주행검사 자체의 잠재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줬었던 마필이고, 직전 경시 3차기지만 선취력을 모두 겸비한 3차기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선 11번 위드윈드에 대해서는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11번 구름이의 나비입니다. 외산마 치고는 1억 1000담화. 와, 엄청 비싼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졸전을 펼치자 신효철 조교사가 마방을 휴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좀 취하면서 마필의 자체의 사양관리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재검시 발걸음은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7번 구름이의 나비가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11번 위드윈드와 7번 구름이의 나비, 요 두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 중에 최고의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제주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만 빰빰빰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강하게 붙어보는 경주.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마필들이 선전 가능성을 노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숨어있는 복병마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이번 백만장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갈 태세입니다. 기본적인 마필 능력 자체도 그래도 우수하고, 그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64kg라는 과부중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백만장자가 이번에도 한번 연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백만장자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후차권에서의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인기권 전력을 동반자로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 인기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백만장자는 일단 가져는 가야 되는 필수 안착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메인 승부처 제대로 된 한방으로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력한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바로 이 12번 퀸 엠파이어라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선 대가리죠.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대가리입니다. 지난번에 폭발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추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하루가 다르게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이라 12번 퀸 엠파이어의 후착 찾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후착만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자, 능력도 안전이 차이가 확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에게 포인트를 두고 갈 것이냐, 추임마에게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선행형 마필에게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12번 퀸 엠파이어는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입상 가능거 전력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읽어주고 후차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5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먹고 다음 이제 토요일 7경주 12번 퀸 엠파이어를 넣고 또 때려서 또 한번 먹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지어보고 싶은 경주가 다음 토요일 8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지어서 자, 오늘 대승의 완벽한 완결판을 여기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8경주가 그만큼 중요한 강타의 승부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는 4번 골드마운틴이 아마 팔릴 겁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4번 골드마운틴이 선행을 100%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 11번 레이스 비전도 빠르고요. 또 2번 스트롱필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경지에서 선행을 못 간다고 했을 때 연속 지금 데뷔 후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4번 골드마운틴이 부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불안한 요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골드마운틴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강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이기 때문에 요번 편성은 무조건 4번 골드마운틴에 대한 맹신은 좀 금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 한번 간신권 마필로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1800에서 1400으로 거리를 줄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9번 90충강이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상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 어부지리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거리가 1400으로 줄어들어서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의 입상 자체는 어부지리 입상이라면 이번에는 진검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9번 90충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4번 골드마운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렇게 아주 강하게 충만한 단통으로 때릴 만한 메리트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8경주는 배당을 놓고 해볼 수 있는 초로의 찬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교차 5경주 메인에서 먹고 다음 토요일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먹고 자, 이르제 9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 대승의 완결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갑니다. 야, 이번 경주도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죠. 자, 1번 상간마마는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지 부종으로 인한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미도 못 미도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3번 큰바다는 아무래도 이제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합니다만
등짝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과연 3번 큰 바다가 이번 편성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이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능력으로 보면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인기권 전력들이 대부분 1번 상간마마는 공백이 마음에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3번 큰 바다는 지난번에 너무 이제 파강된 전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야오 선샤인이라는 마필도 사실상은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마필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같이 인기권 전력들이 조금씩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전계산 선행을 누가 갈 것이냐인데, 9번 신봉불패도 빠르고 1번 상간마마도 빠르고 3번 큰바다도 빠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큰바다를 당연히 이 편성에서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1번 상간마마도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행을 못 갔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검증이 안 됐고 1300에 대한 거리 첫 도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뭐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번 큰 바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1번 상간마마 정도는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4번 신규 강자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그런 마필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4번 신규 강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신규 강자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번을 놓고 1번, 4번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회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회제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현장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지난번 경주 때도 이 편성에서 제가 좀 고전을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도 사실상 조금은 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자, 먼저 6번 금빛탄입니다. 은근히 세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자, 입상에 성공하는 걸 봤을 때는 실질적인 능력만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6번 금빛탄이에 대해서는 56kg라는 부중이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여타 마필들의 조건도 다 비슷하니까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6번 금빛탄이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필히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 이번 10경주 현장 승부처의 중심에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 당일날 2번 MJ아트라든지 또 여기에 또 4번 누비킨이라든지 또 5번 퓨전 코리아라든지 지난번에 다 부러졌던 마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늘푸른 타이거라든지 여기에 또 9번 루비켄터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강하게 도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또 11번 큐피드까지 요 중에서 이제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주인데, 은근히 금빛단이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있다 하더라도 후창은 은근히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후반부 3개 승부처 10경주, 11경주, 12경주 3개 승부처를 연장으로 한번 붙이는데, 그 첫 번째인 10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스타트를 끊고 이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이 UCC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서 완벽하게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1경주인데 배당판에서 팔리는 마필은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 누가 팔릴까요? 14번 흑기사와 4번 싱그러운 아침과, 자, 요게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끼리는 아무래도 14번 흑기사에
4번 싱그러운 아침이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근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요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을 은근히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배당권 마필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의외로 승부를 치르는 8번 우하등성 같은 마필들도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00이라면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이 기존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불꽃대왕 같은 마필들이라든지 뭐 이변의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대끼리로 끝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아요. 대끼리 조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쾌하게 강력하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은 아니다. 더군다나 또 4번 싱그러운 아침도 계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마필인데, 빠따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김혜선 빠따로 싱그러운 아침을 끌고 간다. 야, 이것도 좀 기승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아요. 강타가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차이밍 빅화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4착으로 왔고 아직까지도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입상권에 가장 근접한 전력이라 보고 싶고, 송재철이가 이런 마필은 오히려 문세영이보다도 잘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3번 차이밍 빅화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흑기사와 같은 강력한 배당 인기마들이 버티고 있고 싱그러운 아침 마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3번 이 차이밍 빅화와 같은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흑기사도 꺾였고 4번 싱그러운 아침도 꺾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타의 12경주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도 배당의 가능성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때린다면 배당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 누구를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강타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부러지긴 했지만 꾸준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수베니아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부러졌는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의외로 괜찮은 능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긴 하지만 좀 힘들게 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게 좀 이제 불안하긴 한데, 6번 강석터치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저는 9번 스베니아가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선입전개를 펼치더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9번 스베니아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 3개 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 3개 경주가 배당이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전반적인 토요 경과를 살펴봤는데 은근히 어렵다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에서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